자, 여러분 400페이지에 적산법 가겠습니다. 자, 원가 방식에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인데, 이 적산법에서 구한 임대료를 적산 임대료라고 합니다. 자, 적산 임대료 개념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적산법은 개념이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출제했고요. 27회도 출제했어요. 2년 연속도 출제하고 있는데, 자, 대상 물건의 기초 가격. 자, 여러분 이 기초 가격이 나오거든요. 대상 물건의 기초 가격의 기대 이율. 이 기대 이율을 우리가 곱하여 산정한 기대 수익, 이걸 곱하여 산정을 구한 거죠. 산정한 이 기대 수익의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이 필요한 우리가 경비를 뭐죠? 더하여 우리는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적산법, 이 개념을 작년에 또 출제해서 그 규칙 조문 그대로 출제했고요. 또 27회는 요걸 출제했습니다.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 네모 안에 들어갈 말 16회 시험과 27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뭐냐? 기대 이율. 그럼 기대 이율은 임대차 물건을 취득하는 데 투하된 자본. 자, 여러분 임대용 건물을 10억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10억이고 그 1년 동안 임대 수입이 1억이 발생했다. 그럼 얼마죠? 10억에 1억이니까 몇 프로? 10%인데 그 임대 수익은 1년이죠. 임대차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율이에요. 임대차 기간이니까 요거는 뭐죠? 장기간이다 뭐다? 단기. 임대차 기간 동안, 즉 단기적인 이율이다.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 이율이고, 이 기초 가격은 적산 임대료를 구하기 위한 기초 가격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1월 1일부터 보면은 1년 기간에 1월 1일 보면요, 임대료의 기준 시점, 임대차가 개시되는 시점이 1월 1일이다. 그럼 1월 1일 있죠? 그 1월 1일에 이 건물 가격 얼마냐? 그게 기초 가격이에요. 되겠죠? 임대료가 개시되는 시점, 그럼 1월 1일부터 개시됐다. 그러면 그때 이 건물 가격 10억이다. 그럼 10억이 기초 가격. 자, 그럼 기초 가격의 기대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 필요 경비죠. 여러분 임차인이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죠. 소모되는 감가상각비를 경비에 포함시켜서 건물주는 임대료를 뭐해? 회수를 해야지. 소모되는 비용은 감가상각비, 또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를 포함한 유지관리비, 또 세금, 재산세, 대상 부동산에 직접 귀속되는 이 세금인 재산세라든지 손해보험료, 뭐 공실 등에 따른 손실 상대, 이런 건 다 경비 속에 포함시켜서 임대료를 회수를 해야 돼요. 근데 항상 요 수식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수식을 출제해요. 수식. 예, 수식 시험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 개념, 적산법의 개념이 20회 시험에는요, 요걸 뭘로 출제했냐면 사정 보정으로 출제했어요. 사정 보정이 아니라 뭐죠? 필요 재경비. 이건 출제를 했죠. 개념을 물어요. 24회 시험에도 개념을 물었고 27회, 28회 시험에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개념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비교 방식으로 갑니다. 자, 비교 방식 보면요,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느냐, 시장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난 방식이 비교 방식인데, 자, 비교 방식은 우선 거래 사례 비교법.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고 우선 임대 사례 비교법이 있습니다. 자,
이 대상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비준가액이라고 하고,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비준 임대료입니다. 여러분, 임대료를 줄여서 임료라고 하죠. 임대료를 줄여서 임료인데, 자, 여러분 27회 2년 전에는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물었어요.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요 임대료가 뭐냐? 정답은 비준 임대료. 네모 안에 들어갈 말. 그러니까 이건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 자, 비준 가액을 이제 나오죠. 개념 한번 봅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자, 여러분 교재 402페이지로 가시면은 거래 사례 비교법 거기 개념 박스 바로 5에 갑니다. 자,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하니까 거래 사례를 수집했죠. 그럼 거래 사례를 수집했을 때 그 사례 물건, 자, 여러분 항상 대상 물건 하면 앞에 평가를 붙이면 돼요. 평가 대상 물건. 그럼 사례 물건을 수집했으니까 사례 물건에 뭐가 나오죠? 가액. 사례 물건 얼마냐 나오겠지. 그래서 이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현재 상황에 맞게 뭐가 이루어진다? 사정 보정. 자, 사정 보정인데 26회. 여러분이 3년 전에 요 네모 안에 들어올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 거기 헷갈리세요. 사정 보정을 또 네모 안에 들어올 말을 출제했어요. 사정 보정, 그리고 시정,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자,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가치 형성 요인 비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 문제를 구하려면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알면은 계산 문제, 비중가의 계산 문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여러분 거기에 거래 사례 수집 선택 기준에서 40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03페이지. 자, 우선 출제를 할 텐데, 여러분 거래 사례 수집 기준 네 가지를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구할 수 있거든요. 거래 사례에 있어서의 선택 또는 수집, 우리가 기준이죠. 거래 사례의 선택 수집 기준이 네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 네 가지 보니까 사정 보정의 가능성, 시점 수정의 가능성, 위치의 유사성, 물적 유사성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 사정 보정의 가능성은 뭐냐면, 여러분 사례 물건. 자, 사례 물건은 정상적인 것. 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것 또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한다. 그럼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가 또는 저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고칠 수 있으면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정 보정이란 건 뭐죠? 그러면 사정 보정 요인이 뭐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니까 사정을 보정하는 거예요. 그럼 사정 보정 요인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가 있어? 우리는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고치기 위해서는 고가 거래일 때는 감액을 해야겠지. 감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이 있겠고, 또는 경매로 인해서 정상적인 시장 가치보다 싸게 낙찰이 받았어요. 그럼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고치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돼? 증액을
증액을 해야겠죠. 그 두 가지예요. 사정 보정 요인은요. 감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이냐 아니면 증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사정 보정의 개념이 여러분 교재에 404페이지에 의에 나와 있죠. 자, 사정 보정의 개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수집된 거래 사례에 거래의 당사자에 있어서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게재될 경우나 또는 어떻게 시장의 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있죠.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에 어떻게 돼? 가격으로 정상화시켜주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사정 보정이라고 해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어떻게 돼요? 정상화시켜주는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사정 보정을 보면은 우리가 사례가 하나 나와요. 자, 사례 한번 봅니다. 40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대지 면적 800제곱미터의 나지를 8억 6천만 원에 구입됐으나 이것은 인근 유사 규모의 표준 획지보다 고가로 매매된 것으로 파기됐으며 고가의 동그라미. 자, 고가 동그라미 치면요. 자, 표준 획지 시장 가치는 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조사했다. 사정 보정치는 얼마냐? 자, 거기 보시면은 사정 보정치를 구하려니 이 사정 보정률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사정 보정률은 우리가 거기 수식이 나와 있죠. 매매 가격에서 뭐를 뺐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정상적인 시장 가치를 뺀 걸 시장 가치로 나눠줬어요. 자, 매매 가격은 8억 6천만 원에서 자, 그리고 제곱미터당 표준 획지에 표준적인 획지 시장 가치는 제곱미터당 100만 원인데 얼마? 우리는 800제곱미터죠. 그러면은 우리 시장 가치는 8억이에요. 8억 6천에서 8억을 빼고 시장 가치 8억으로 나눠주죠. 자, 곱하기 퍼센트로 가니까 100으로 가는데 공두개 없어지면 여기 800만 원이죠. 6천만 원을 800만 원 나눠주는데 100을 곱해준 건 뭐죠? 퍼센티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율은 퍼센티지 개념이에요. 사정 보정률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사정 보정치는 얼마냐? 사정 보정치는 자, 정상적인 시장 가치를 100% 기준. 자, 사례 물건도 100% 기준에서 지금 고가거든요. 자, 고가일 때는 여기에 플러스로 들어와요. 고가일 때는 플러스 들어오고 만약에 시험 문제 또 저가로 주어지면 뭘로 들어야 돼? 저가일 때는 마이너스로 들어. 고가일 때는 플러스, 저가일 때는 마이너스로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뭐죠? 사정 보정률. 사정 보정률 얼마? 7.5%, 7.5 들어옵니다. 단위는 다 퍼센티지니까. 그럼 얼마 나오죠? 플러스니까 고가니까 100, 7.5에 100. 100을 107.5로 나눠주니까 얼마? 0.930이 나오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하는 문제. 우리가 20, 우리가 3회 시험에 출제. 자, 이런 유형으로 출제를 했는데 작년은 뭘 출제한 줄 아세요? 작년은 진짜 쉽게 나왔어요. 사정 보정치. 사정 보정치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 이 정상적인 시장 가치 평가 대상 물건. 이 평가 대상 물건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시장 가치를 100% 본데 사례 물건을 100을 기준했을 때 우리 사정 보정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고가로 거래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사례 물건이 우리가 평가 대상 물건 시장 가치 100을 했을 때 고가로 이루어진 뭐? 플러스. 근데 고가로 10% 고가가 됐으면 얼마? 110분의 100 구할 수 있죠.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작년에 출제했어요. 예?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닌데 우선 이 사정보정치 작년 시험에 5초도 안 걸리는 지문을 출제했습니다. 계산 문제. 요걸 구하는 게 좀 시간 걸리지. 비중가액 구하는 게. 지금 요거 하나만 구하는 거 출제를 했어요. 작년 시험에. 예? 그래서 작년 시험에 또 23회 시험에 출제했고요. 또 28회 시험, 작년에 계산 문제 또 하나 출제를 했습니다. 자, 사정 보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점 수정으로 갑니다. 두 번째, 시점 수정의 가능성을 시간적 유사성이라고 해요. 자, 시간적 유사성인데, 자, 사례 물건의 가액이 얼마다? 4억 원. 사례 물건의 가액이 4억 원이고, 앞에 대상 물건은 꼭 앞에 평가를 붙여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가 대상 물건인데, 사례 물건이 2017년 우리가 9월 2일에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이 거래한 날짜죠. 사례 물건 거래한 날짜가 거래 시점인데, 평가 대상 물건은 2018년 우리가 2월 28일에 평가를 기준 시점이죠. 평가 대상 물건에서 이 날짜에 내 건물의 가치가 얼마인가 알고 싶어요. 이게 바로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기준 시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기준 시점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평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때 거래 날짜를 요거는 분명해야 돼. 자, 여러분 거래 시점은 분명. 이 거래한 날짜를 모르면요, 시점 수정을 못하고요. 시점 수정을 못하면은 사례를 선택할 수 없어요. 거래 시점은 분명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거래 시점과 이 기준 시점 사이에 이 기간 동안 가격 변동 요인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2018년 2월 28일 이 날짜에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서 뭐 2월 20일 아니면 3월 5일 하여튼 이 날짜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오차가 적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왜냐? 여러분 이 날짜가 길면 안 좋아요. 두 시점 사이에 가격 변동 주세는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날짜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내용인데, 자, 그런데 이제 시점 수정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교재에 405페이지 의에 보면 시점 수정의 개념이 나와요. 자, 한번 요 그림 보면서 그 말의 의미 한번 봅니다. 자, 사례 물건, 그러면 사례 물건에 있어서의 가액이 4억입니다, 지금. 자, 이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날짜가 다르죠? 일치하지 않고. 자, 여러분이 사례 물건의 거래 시점과 그리고 기준 시점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불일치하고 가격 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 가격 수준의 변동. 그럼 사례 물건의 가액이 거래한 날짜는 4억인데 얼마다? 우리는 기준 시점에서 5억이다. 이렇게 변동이 1억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고 이렇게 가격 수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시점에 사례 물건의 가액을 기준 시점에서의 가액으로 정상화시켜주는 작업을 시점 수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이 경우에는 시점 수정을 뭐 해야 된다? 해야 돼. 이 경우 시점 수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례 물건의 가액이 어떻게 돼요? 날짜가 몇 개월 지났는데도 4억 변화가 없어.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달라도 가격이 변화가 없으면 시점 수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시점 수정은 언제 시점 수정하는 거야? 이 경우 시점 수정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래 날짜와 기준 시점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일치하면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자,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시점 수정하는 방법이 나와요. 자, 시점 수정하는 방법 보면은 우선 시점 수정 방법은 기준연도를 100으로 봅니다. 기준연도 대비 형태의 지수로 나타내는 지수법이 있고요. 그리고 변동률 적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지수법은 시점 수정치. 여러분, 거래 시점에서부터 여기서 가격이 얼마만큼 변동했느냐. 시점 수정치는 가격 변동률입니다. 시점 수정치는 가격 변동률을 말하는데 분모는 거래 시점, 분자는 기준 시점인데 이 거래 시점의 지수는 100%를 기준합니다. 기준 시점의 지수인데, 자, 예를 들어서 거래 시점의 지수를 100%로 봤을 때 기준 시점에서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이 사례 물건의 가액이 거래 시점에서보다 기준 시점에서 20%, 기준 시점에서 20% 상승한 것으로 판명됐다. 상승할 때는 뭐다? 플러스. 상승할 때는 플러스로 와야 돼. 만약에 우리는 거래 시점에서보다 기준 시점에서 가격이 10% 하락할 수도 있죠. 하락을 할 때는 얼마로? 마이너스로 오면 돼. 예, 지금 상승할 때는 플러스, 하락할 때는 마이너스. 100분의 120 하니까 얼마? 1.2 이런 식으로 오면 돼. 자, 변동률 적용법인데 특히 우리 토지인 경우에는 매년 공시지가를 구하기 때문에 토지인 경우에는 뭐를 사용한다?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데 이때 시점 수정치는 변동률 땐 1 플러스 R. R이 바로 지가 변동률. 5%면 얼마? 5%면은 0.05. N 기간. 2년 전이라 하면 뭐? 여기 제곱 들어가. 3년 전이면 세제곱 들어가 보죠. 기간 N은. 자, 변동률 적용법을 우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기 보시면은 우에서 세 번째인가? 그 의에 보세요. 405페이지 의에 세 번째 보시면 시점 수정된 가격은 거래 사례 가격이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된 가격이 된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그 말의 의미 얘기거든요. 사례 물건. 자, 아까 밑줄 친 그 말의 의미는 그 말 해석을 또 못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 사례 물건의 무슨 시점? 거래 시점. 사례 물건의 거래 시점에서의 가액에 뭐를 곱했냐 하면요. 시점 수정치. 시점 수정치인 가격 변동률을 곱해주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 주의해야 됩니다. 대상 물건이 아니야. 항상 사례입니다. 사례. 대상 물건이 아니라 무슨 물건? 사례 물건. 사례 물건의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수정이 되는데 어떻게 수정됐다? 이 거래 시점이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수정이 된 거예요. 사례 물건의 기준 시점의 가액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시점 수정 후에 정상화된 가액을 말해요. 자, 그 지문이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어려워요, 해석이. 405페이지 밑에 이제 지역 요인 비교. 위치의 유사성. 자, 위치의 유사성이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을 얘기해.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인데 위치의 유사성 있죠. 여러분 용도가 부동산은 다르면요 가격의 차이가 심해요. 주거용, 상업용 가격 차이가 심하죠. 용도는 같아야 돼. 그래서 사례 물건은 평가 대상 물건과 용도는 뭐 해야 돼? 동일. 용도는 동일하고 위치는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지역에서 수집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은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그래서 수집을 할 때는 인근 지역,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인근 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내부에 있는 안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수집을 합니다. 자, 인근적. 자, 저번 주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하려면 인근적은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고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또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 인근지역이에요. 이 인근지역에 뭐를 수집했다는 얘기죠? 사례를 수집했어요. 사례를 수집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죠? 우리는 용도적으로 공통성이 있고 기능적 면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지역 요인 비교 요 과정이 필요가 없다. 그런데 동일 수급권은 저번 주에 사례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 요까지는 사례를 수집할 수 있다. 동일 수급권인데 이 동일 수급권에서 이 인근 지역,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디에서 우리는 대상 부동산은 속하지 않지만은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유사 지역에서 뭐를 수집한다? 사례를 수집을 합니다. 여러분 인근 지역이 주거지역이면 유사 지역도 주거지역, 인근 지역이 상업지역이면 유사 지역도 상업지역. 비슷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대상 부동산의 가격에 이렇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지만 여기는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근 지역 여기가 광명이다. 그럼 여기는 부천이다. 가치 형성이 달라요. 비교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유사 지역에서는 어떻게 돼요? 유사 지역에서는 지역 요인 비교 과정 필요하다.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지역 요인 비교 과정 필요하다. 요거 묻는 것도 정답으로 한번 또 출제를 했는데 주의해 두시고 지역 요인을 또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한 인근 지역과 사례 부동산에 속한 유사 지역 두 지역을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합니다.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구하는 방법을 종합적 비교법이라고 하는데 이때 종합적 비교법에서 구한 지역 요인 비교치를 보면요. 분모는 사례. 분모는 사례고 분자는 뭐다? 대상인데 나중에 시험 내면요. 분모 분자가 헷갈려서 또 틀려요. 나중에 되면 사례 대상이 왔다 갔다 해요. 분모 분자. 자,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뭐라고 하죠? 유사지역.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인근지역인데 비교, 두 지역을 비교했을 때 우세한 요인이 나오면 뭘로? 플러스. 우세한 요인이 나오면 플러스로 가고 열세 요인이 나오면 뭘로? 마이너스로 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이 대상 부동산에 속한 인근 지역이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보다 10% 우세하다. 그럼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100%로 봤을 때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10% 뭐다? 우세하죠. 사례보다 우세할 때는 뭐? 플러스.
열세일 때는 뭘로? 마이너스. 그렇게 들어갑니다. 100%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지역 요인 종합적 비교법이고 평점이 나오죠. 자, 평점법이 있는데 이 비교 요인을 우리가 전부 더해주는 게 총화식이라는 게 있고 비교 요인을 전부 곱해주는 상승식인데 우리나라는 뭐를 채택? 우리나라는 상승식을 채택. 그래서 상승식으로 계산하는 걸 봐야 되는데 비교 항목이 있어요. 비교 항목이 여러분이 지역 요인에는 5가지가 나와요.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행정적 조건, 그리고 우리는 기타 조건에서 우리가 5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좋도록 한번 예를 한번 보시면은 비교 항목이요 이렇게 나와요. 가로 조건, 그리고 접근 조건, 그리고 환경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사례를 다 뭘로? 예를 들어서 100으로 봤다. 사례를 다 100으로 봤다. 그러면은 대상 부동산은 여기서 얼마? 뭐 110, 여기는 95, 환경 100으로 보면 100일 때는 뭐냐? 비교할 필요가 없죠. 똑같으니까. 요것만 비교하면 되지. 그러면 지역 요인 비교치는 어떻게 구한다? 지역 요인 비교치는 분모는 사례거든요. 사례는 얼마? 100인데 대상은 110. 이 말은 뭐예요? 가로 조건을 비교했더니 대상 부동산에 속한 적이 사례 부동산에 속한 적보다 몇 프로? 10% 우세하다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얼마? 접근 조건은 몇 프로? 95니까 5% 뭐다? 5% 열세하다. 95니까 100-5니까 5% 열세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상승식은 이걸 다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돼. 뒤에는 곱할 필요 없죠. 100분의 100은 얼마? 1이니까. 요걸 구하면 돼요. 네? 그럼 요거 얼마? 1.1, 요건 0.95 곱해주면은 지역요인 비교치. 상승식은 요거 곱해주는 게 상승식. 더해주면 뭐다? 총화식. 우리는 뭐를 구한다? 우리나라는 상승식을 채택. 그래서 비교 항목은 몇 개? 가로, 접근, 환경, 행정적, 기타 몇 개? 5가지 비교 항목이 있어요. 자,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던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던 지역 분석은 뭐하다? 지역 분석은 필요하다. 지역 분석을 하고 개별 분석이 이루어지잖아요. 지역 분석은 필요하다. 지역은 비교 과정을 보는 거지. 지역 분석은 어느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던 지역 분석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물적 유사성. 자, 물적 유사성은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 자, 여러분 부동산은 개별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가 대상 물건이 아파트면 사례도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조를 구해야 돼. 자, 평가 대상 물건이 석조 건물이면 사례 물건도 석조 건물. 평가 대상 물건이 목조 건물이면 사례 물건도 목조 건물.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사례 물건은 대상 물건과 동질을 가져야 돼. 동질. 같은 유형, 동유형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례를 수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지역 요인과 똑같아요. 우리는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비교 항목을 가지고 구하는 평점법이 있는데 자, 이 종합적 비교법은 어떻게 나오죠? 개별 요인 비교치는 개별 요인 비교치는 분모는 또 사례 부동산 분자는 또 대상 부동산인데 우세 요인이 나오면은 플러스 열세 요인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하여튼 분모는 사례 분자는 대상. 평점법은 비교 항목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비교 항목에 요 5개에다가 하나 더 들어와요. 개별 요인에는 하나 더 들어오는 게 뭐죠? 5개에다가 뭐 하나 더 들어갑니다. 뭐를 첨가? 획지 조건을 첨가시켜요. 획지 조건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408페이지로 갑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자, 이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자, 우리나라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 14조 1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14조 1항을 보면은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 지문은 27회 우리는 2년 전에 출제를 했고요. 시험 문제 24회, 5회, 6회 출제를 또 했습니다. 자,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구한 이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자, 한번 개념 거기 보십시오. 자,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이걸 기준해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자, 여러분 우리 보정을 할 때 표준지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울 텐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을 할 때는 이 표준지를 개개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정을 다 감안을 했어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를 사례로 수집을 하면은요, 사정 보정을 이미 사정을 다 감안했기 때문에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요걸 사례로 수집하면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로 뭐가 나와야 돼? 시점 수정이 나오게. 요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5회 절차를 그래서 틀리서는 말아요. 자, 한번 볼까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 토지와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뭘 들어와야 돼? 먼저 시점 수정이 먼저 와야 돼. 예? 여러분 사정 보정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시점 수정이야.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 보정의 과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 요 25회 시험에는요, 절차를 물었어. 자, 25회 시험은 절차, 순서를 물었어. 그 순서가 여러분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해야겠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해야 됩니다. 비교 표준지 선정이 먼저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절차 한번 보십시오. 자, 비교 표준지 선정 먼저 나오는데, 자, 인근 지역, 요 앞에서 배웠죠? 요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우리는 이용 상황이라든지 주변 환경, 용도 지역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여기서 선정을 하는데 여기 없다. 없으면 어디 가야 돼? 유사지역 가야겠죠. 그래서 다만 인근 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 수급권 안에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인근 지역이 없으면 유사지역에서 구하는 거예요. 자, 비교 표준지 선정. 두 번째는 뭐 시점 수정 와야 되는데 거기 니은 보세요. 토지인 경우에는 지가 변동률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니은 보세요.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계청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것. 시험에는요. 24회에는요. 통계청 나오고요. 소비자 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아닙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것. 이 지문이 니은이 24회 시험에 출제를 한 지문. 자, 그리고 26회 시험은요. 여러분 7번 문제를 출제했어요. 27회 시험에 26회죠. 26회 7번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평가에 구하는데 그 세 번째 박스 비교 표준지가 공시지가가 얼마다? 공시지가 얼마? 200만 원 나오죠. 표준지,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 시점 수정 갑니다. 자, 1월 1일. 자, 1월 1일 공시 기준일입니다. 여러분 1월 1일이 공시 기준일, 1월 1일 100을 봤을 때 10월 며칠까지? 24일까지 몇 프로? 5%. 5% 뭐 했다? 상승한 거 아니에요. 플러스 5%니까 상승했지. 여기 얼마? 100분의 105니까 1.05 곱하기 이제 지역 요인 비교로 가는데 지역 요인 한번 보세요. 거기 지역 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어디 위치한다? 우리는 인근 지역에 위치, 인근 지역에 위치하면 인근 지역에 위치해 동일, 인근 지역에 위치하면요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요 인근 지역에 요 위치하면 지역 요인 비교 과정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개별 요인 갑니다.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는 사례죠.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은 5% 뭐다? 열세. 자, 개별 요인 가는데 개별 요인 비교 표준지는 100인데 여기에 비해서 가로 조건은 5% 열세.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 그리고 환경 조건은 또 어떻게 돼요?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몇 프로? 20% 우세. 우세일 때는 뭐? 플러스. 근데 상승식으로 구하라. 상승식으로 구할 때는 뭐다? 곱하기. 상승식으로 구하면 곱하기. 요거 얼마죠? 100분의 95, 0.95죠. 요건 1.05. 요건 얼마? 0.95. 요거는 1.2. 요거 다 쫙 곱해주면은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래 사례 선택 기준을 잘 공부해 두면은 계산은 쉽게 구합니다. 여러분 작년에는요 사정 보정치 계산을 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돼요? 비중가액 구하는 걸 우리 출제를 예상이 됩니다. 자, 410페이지에 임대 사례 비교법으로 가는데, 자, 임대 사례 비교법도 이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 사례와 비교해. 임대 사례와 비교하니까 사례 물건에 또 뭐가 나오죠? 임대료가 나오겠지. 사례 물건에 임대료, 사례 임대료가 나와요. 그 다음 뭘 해야 돼? 또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현재 상황에 맞게 뭐를 해?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임대 사례 비교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하가 요것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임대 사례 비교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그대로 준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계산 문제를 안 내요. 계산 문제를 뭘 낸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내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무슨 방식? 비교 방식에 속한다라는 거. 자, 잠시 쉬고 이제 수익 방식 하겠습니다.